인천의 한 가게 앞에 버려졌대요. 피부가 더 나빠지면서 막 냄새도 나고.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웅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부터 선생님과 함께여서 그런지 애니멀 시그널 더 기대가 됩니다. 뭐 요즘 뭐 날씨가 엄청 하늘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질 만큼 엄청 맑아요. 네. 예. 근데 또 요즘 따라 산책로에 나온 강아지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반려견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준 씨 뭔지 아세요? 예. 전문가님 나와주셨잖아요. 그쵸?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문가님, 뭐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진드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가을철에 급증하는 진드기는 산책로 주변에 잔디, 잡초 등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다가오면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하는데요. 산책 후에 반려견이 계속해서 몸에 붓는다면 진드기나 피부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강에서 진짜로 혼자 돗자리 깔고 오. 예, TV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집에 왔는데 이틀 동안 몸이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드기가 좀 붙은 것 같아요, 몸에. 그건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여유 있으신가 봐요. 훅 들어오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간지럽고 막 피부병 일어났고 그랬는데 우리 강아지들도 혹시 뭐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네, 우선 반려견도 진드기에 물리면 가볍게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요. 그리고 벌레에 물린 것처럼 염증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출혈과 빈혈뿐만 아니라 바베시아 같은 감염 같은 것도 심하게 걸리기는 합니다. 만약 반려견 몸에 진드기가 붙었을 경우에는 절대 손으로 떼어내지 마시고 핀셋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진드기를 잡아서 제거한 후에 소독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꼭 진드기의 주둥이 침 부분이 피부에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산책을 하다가 언제 어디서 진드기에 물릴지 모르니까요. 예,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는 분이라면 공부하듯이 챙겨본다는 코너죠.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네, 지난주에 집에 오는 학생들뿐 아니라 낯선 개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반려견 만나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반려견 스스로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또 하우스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격적인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애니멀 시그널 주인공은 정말 어마어마한 목청으로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 앞에서 제보자를 기다리던 찰나 오토바이 한 대가 급히 들어오는데요. 애니멀 시그널에서 나왔는데요. 제보하신 분 맞나요? 예, 제가 허스키 헤라라 아빠예요.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봐요. 예, 집에 애들이 가만히 있나 아니면 엉망이 됐나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빨리 왔습니다. 대체 집에 무슨 일이 펼쳐지길래 이토록 서두르시는 걸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스펙타클하고 기대가 돼요.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하다고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허스키 두 마리. 저 진짜 좋아해요. 이 녀석이 저희 첫째 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짖는 얘는 이제 저희 둘째. 들어가. 들어와. 낯선 제작진을 격하게도 반겨주는 녀석들. 살살. 처음 보는 카메라가 신기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먹는 거 아니야, 알아? 먹는 거 아니겠지?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니 찢어진 휴지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방 곳곳에 널브러져 신나게 있는데요. 놀았네요. 아무도 없으면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벽이라든지 아니면 휴지, 뭐 인형 등등 뭐 다 파손이 돼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익숙하게 청소를 시작하는 보호자. 워낙 활동량이 큰 친구들이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이런 식으로 의자 같은 거 뜯어놔서 스펀지 솜 같은 거 그런 거나 아니면 휴지. 관리금도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찢어버려가지고 가끔가 다 빠져가지고 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저 대형견을 키우면 우리 사람이 개장에 살죠. 울타리를 치고. 오. 집안 곳곳 남겨진 하라와 헤라의 흔적들. 텔레비전 테이블은 물론 벽까지 파손된 모습인데요. 헤라가 이갈이 시기 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갈이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문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와이프한테도 놔둬 이제 그렇게 놔뒀는데 그 놔둔 결과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고요. 늘 말썽을 부리지만 사랑스럽기만 하다는 하라와 헤라. 어떻게 이 아이들과 가족이 되신 거예요? 그 전에 키웠던 말라뮤트가 자꾸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허스키를 키워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헤라를 처음에 입양을 하게 됐고요. 1년 안 돼서 이제 하라까지 입양을 하게 되었고요. 그날 오후 아이들을 위한 산책을 준비하는 보호자. 내려가. 그런데 리드줄을 보자 하라와 헤라가 급격히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라 같은 경우는 지증하고 이제 하울링을 하면서 나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잘 때 깨고 막 그럴까 봐. 여름이는 안 그래? 여름이도 문만 열면 나가요. 산책 전 하울링을 하며 짖는 하라의 문제 행동. 이로 인한 보호자의 고민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갈 때마다 흥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책이 어렵죠. 어려워지는 거죠. 문이 열리자 더욱 높아지는 하라와 헤라의 흥분도. 짖음과 동시에 달려나가는 탓에 건물 전체에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책 나오게 하면 흥분을 많이 하네요. 네, 한 번 나갈 때마다 계속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버텨져요. 그래서 하울링을 하고 있고 짖고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 야간에는 시도를 못 해요. 너무 짖어가지고 방금 전에 계단에서 울린 것처럼 그렇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 때문에 한 번 산책을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늘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려는 하라의 행동인데요. 제멋대로 구는 탓에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헤라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산책을 해도 얌전하게 가요. 근데 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 땡기는 힘이 더 강해져요. 저도 솔직히 감당이 잘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잡고 이렇게 가도 헤라가 앞서 나가면 하라가 무조건 튀어나가서 그걸 하라가 먼저 앞장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에너지를 풀어주고자 함께 뛰기 시작하는 보호자.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좀 크나 봐요. 한번 산책할 때마다 힘 다 빠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가면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근데 산책이 진짜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잠시 후 평화를 되찾은 산책 시간. 하지만 하라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적도 여러 번이라는데요. 야간에 이제 산책을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차에 하라를 태우고 리드줄을 하는 도중에 하라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산에까지 가서 4시간의 끝에 이제 찾게 됐는데 이제 와이프는 그때 그렇게 하자마자 울고 난리 나서 오늘은 무사히 산책을 마쳐 한시름 놓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하라와 헤라는 목을 축이기 바쁩니다. 하라와 헤라와의 행복한 산책을 위해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싶다는 보호자. 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짖음과 하울링 그리고 이제 산책 나갈 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산책을 나가지 못하니까 하라 때 야간에 산책을 나가고 싶어도 아니면 잠깐 동네 나가고 싶어도 이제 계단에서 울리는 하울링이나 짖음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야간에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이제 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바람이죠.
네, 선생님 저기 영상을 보니까 이제 헤라와 하라가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 종이 다른 견종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월등히 높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기온이 낮은 북방계 출신입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썰매견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네. 기초 체력이 다른 견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리고 허스키 같은 견종은 에너지 발산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견종입니다. 예. 집에서 그럼 기르기는 조금 예, 아이들이 좀 답답해할 수 있는 그런 견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허스키 견종은 집에서 기를 때는 조금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지만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이제 문제,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좀 에너지를 보여준 이유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헤라와 하라가 좀 집안의 물건에 이것저것 많이 물어뜯는 행동을 보였잖아요. 이 넘치는 에너지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반려견들이 뜯는 것은 반려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강아지한테 대하는 감정이 나빠지게 되겠죠. 나빠지다 보면 반려견도 주인한테 대하는 감정이 나빠지고 서서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호자분이 에너지를 좀 분출시켜주기 위해서 산책을 자주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호자가 이제 리드줄을 꺼내자마자 하라가 막 하울링하면서 계속 짖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하라가 이제 하울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허스키 종은 하울링 하는 이유는요.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라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좀 집안에서 불편한 게 있거나 네. 보호자한테 요구할 것이 있을 때 하울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산책을 하면서 보호자보다 앞으로 먼저 막 뛰어나가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다가 좀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보호자분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반려견이 보호자보다 계속 앞서 나가면서 산책을 좀 이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 아이를 딱 맞이했을 때 보통 이제 줄을 매서 산책시키게 되면 줄을 매서 나가는데 자연스럽게 줄이 팽팽해집니다. 네. 팽팽해지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줄이 당겨져야지만이 산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조금씩 틀린 겁니다. 사람은 반려견이 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반려견들은 내가 줄을 당겨야지만이 산책을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끌고 나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시베리안 허스키는요 원래 이제 썰매를 끄는 견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이제 앞서 나가려는 어떤 그런 습성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른 견종에 비해 앞으로 돌진, 뛰고자 하는 습성이 엄청납니다. 원래 그런 견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면 안 키우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래요? 반려견을 내가 야생 동물을 키울 때는 어느 정도는 반려견들의 행동들을 억제를 시켜야지만이 보호자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이육륜 전문가님 앞에서도 우리 헤라와 하라가 천반지 좀 말썽꾸러기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저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았군요. 쉽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 냉정하게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하라와 헤라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쁘네. 현관으로 마중 나온 하라와 헤라. 전문가에게 애교를 부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벌써 인사하는 거야? 하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계단에서 울려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짖음하고 이제 하울링을 하면서 나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잘 때 깨고 막 그럴까봐 그런 것 때문에 또 못 나가고 낮에만 나가고. 그렇죠. 요즘 대형견 키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뭘 한들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오늘 어떻게 이제 줄을 매려고 할 때 하울링하고 산만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또 이제 산책할 때 많이 끌고 나가고 제가 이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줄을 꺼냈을 때 아이들이 흥분하는 거를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리드 줄만 보면 급격한 흥분을 보이는 하라와 헤라.
하라는 특히 하울링까지 하며 계속해서 짖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 모습을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라는 뭐냐면 가자. 애교예요, 애교. 그걸 놔두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아이는 앉은 상태, 부동 자세, 기다리는 자세가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라. 이렇게 오면 탁 걸어주세요. 탁 매서 이 아이를 여기서 딱 제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아지가 이렇게 가잖아요. 하라를 당겨 와서 옆에 딱 붙이신 다음에 발을 쭉 내밀어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줄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몸부림치는 행동에 대해서 터치. 그 전보다는 흥분도가 다운이 되죠. 어머나, 전문가의 손길에 순식간에 안정을 되찾은 하라. 그렇죠. 보호자도 직접 훈련법을 따라해 보는데요. 하라에게 목줄을 건 채로 엎드려를 시켜 기다리는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그렇죠. 우리가 이 줄을 들면 아이들이 일로 올라가게 하는 훈련이에요. 포인트는 뭐 방석이 다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아이를 기다리게 하는 장소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를 쭉 이렇게 올리세요. 쭉 이렇게. 안 올라가죠? 살짝 당긴 다음에 올려주세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안 올라간다고 해서 후퇴를 해버리면 제가 줄을 이쪽으로 당겼을 때 아이가 신호를 몰라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훈련. 포인트 장소에 반려견이 올라가 가만히 기다리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놔두셔야지. 이때 리드줄에 텐션을 줘 신호 전달을 해주는 게 포인트. 이때 엎드려. 자리에서 얌전히 기다릴 땐 빠르게 간식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때 하라가 다시 몸을 움직이는데요. 놔두셔야지. 계속 이거는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나도 안 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은 하면 안 돼. 네?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말은 오히려 아이들이 흥분을 유도를 시킬 수가 있어. 흥분을. 훈련 시 행동으로만 거부 의사를 밝혀줘야 한답니다. 이번엔 실내 산책 훈련을 할 차례인데요. 뒤로 산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상태를 막으신 다음에 발을 계속 공격을 하세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전문가의 통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하라. 문 열었잖아요. 어딜 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짖기는커녕 얌전히 자리에서 기다리는 모습. 그렇다면 그동안 하라는 왜 흥분을 낮추지 못했을까요? 문 여는 소리 나면 흥분하는 거. 이런 거는 보호자님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하라의 흥분이 가라앉자 야외 산책을 진행하는 전문가. 문 밖을 나서도 차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하지만 야외로 나오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는 하라. 이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걸까요? 뒤로 가는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려고 하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뒤로 천천히. 자, 아이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톡톡 부르고 왼손으로 쭉 잡아 당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올 거예요. 그러면 옆에 왔을 때는 신호 뒤에는 내 발이 들어갈 거야. 쭉 미는 거야. 밀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고요. 리드 줄을 당기면 보호자가 앞으로 걷는다는 사실을 반려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옆에 따라다니는 게 한결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툴지만 훈련을 시도해보는 보호자. 하라도 제법 잘 따라오는 눈치인데요. 좋아요. 가서 끌고 가시면 돼요, 계속. 그렇죠. 더 밀치세요, 더. 원을 좁게 그려야 됩니다. 원을 좁게 그려야 돼요. 끌고 가세요. 좁은 반경 내에서 반려견의 진로를 막아줘야 한답니다. 이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이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거를 꼭 알려면 산책할 때 관찰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 훈련을 해주다 보면 충분히 해라도 옆에서 저랑 정말 산책을 이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계속 매일 똑같은 훈련 반복해가면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하라 만들어야지. 산책 시 높은 흥분도를 보였던 하라와 헤라. 앞으로는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하길 바랄게. 진짜 처음 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헤라와 하라의 또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예, 완벽하게 이게 제압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는데 반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 다양한 솔루션 해주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정리해 볼게요. 목줄을 착용하기 전에 보호자의 옆에 한 지정된 장소에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교육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에 올라간 뒤서는 어느 상황, 뭐 줄을 꺼내든지 간식을 꺼내든 현관문을 열든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반려견들은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끔 포인트 교육을 그 정도까지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 포인트 공간에서 좀 스스로 기다리게 한 뒤에 자연스럽게 흥분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거치면 산책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반려견이 나가려고 하면 보호자가 발을 이용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뛰쳐나가고 낑낑대고 하는 거조차를 보호자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반려견들이 나가고자 할 때 보호자들이 자꾸 말을 겁니다. 흥분했을 때. 야, 하지 마. 안 돼. 기다려. 막 이런 명령어를 내리곤 하는데 아이들이 흥분했을 때 그런 명령어는 오히려 반려견에는 흥분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그 반려견에게 이제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는 따라가야 돼라는 거를 알려주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 훈련법을 야외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야외에서 공간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보호자가 좁게 원을 그립니다. 자, 원을 그릴 때는 보호자가 반려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위치는 제 다리 옆에입니다. 네. 옆에서 반려견이 내 다리보다 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원을 최대한 좁게 강아지 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원을 계속 그려줍니다. 원을 크게 돌려주다 보면 아이들이 서서히 옆에 따라오는 게 다리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나면 반대로 이젠 왼쪽으로 돌았던 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원형을 그립니다. 이 훈련까지도 되면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왔다가 아이가 나가면 앞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옆에 왔을 때 보상하고 이렇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보호자분들에게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산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려견의 첫 산책을 앞둔 경우에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교육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외부 자극이 적은 조용한 장소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를 바라보는 교육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 나를 따라다니는 교육 이런 교육을 해주시게 되면 추후에도 산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반려견을 산책할 때 이렇게 목을 당기게 되잖아요. 목줄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사람으로 쳤을 때 목에 계속 자극이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끌고 나갈 때 당기게 되면 계속 줄다리기 싸움이 돼버리고 예. 톡톡톡톡 스냅을 줘서 톡톡톡 신호 전달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아 나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호를 주란 얘기군요.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육년 전문가 덕분에 산책 문제견 하라와 헤레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